예, 10월 4일 금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빨리 찍어요. 별로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4분기와 10월에 시작을 하면서 조금 더 힘낼 시기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보신 분 계시겠지만 휴일에 제가 동학개미 3기는 이긴다는 제목으로 방송을 찍었어요. 자, 꼭 특정 종목만 사는 게 아니라 자, 우리도 대장주나 시장을 잘 기다리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동학개미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코스닥의 월봉이에요. 정말 바라고 바랬던 빨간색 월봉이 보여서 한번 띄워놓고 시작할 거고요. 자, 근래 들어서 신규 멤버십 고객분이 꽤 늦었어요. 물론 전체로 봤을 때는 비슷한데 오늘 신규 고객분 위주로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또 종목들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퐁당퐁당 그 연휴였는데 미국이 나스닥 상방 등락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괜찮은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해도 추세는 괜찮고요. 어제 내용 들어보셨겠지만 또 그 젠슨왕, 엔비디아 젠슨왕 대표가 야 블랙웰 미쳤어, 수요 난리 났어 이런 얘기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고요. 자, 제가 주목하고 있는 오픈 AI 기업에 대한 얘기, 많이들 보시고 계시는 테슬라 소식까지 전하겠습니다. 자, 미국 경기를 볼 수 있는 지표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보고 있잖아요, 어제 그죠? 근데 좋았어요. 내용 좋았고, 중국이나 홍콩이 올라오다 보니까 물론 이번 주는 중국이 휴장이긴 한데 홍콩이 제가 이제 올라가다가 흔들 수 있는 변동성 구간 진입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많이 흔들렸고 오늘도 그러고 있는데 여전히 추가 상방을 보면서 여기에 되게 중요한 또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엔키를 보기 때문에 일본을 봤는데 일본은 엔화가 안정이 잘 되고 있죠. 자, 이제는 그 꼴찌들, 중국도 급등을 20% 넘게 해버렸어요. 이제 혼자 남은 꼴찌 국장인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힘내시고 머지않아 반등 시기가 오리라 봅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변곡 좀 있죠. 자, 그래서 삼성과 외국인이 가장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동학개미 3기의 이 스토리를 방송을 통해서 꼭 좀 봐주시면 도움 될 거예요. 어제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금투세 얘기도 있었지만 자, 우리 기다렸던 빅바이오들 몰래 추세가 좋았어요. 큰 상승을 또 내면서 신고가 시도하고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거기에서 지금 반등도 볼 수 있는 AI 반도체, 코스피 기준 내는 종목들인데 자, 대장인 하이닉스 외 반등을 주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정치 관련해서 금투세 유예가 되는 흐름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신규 종목도 그렇고 그 제가 새로 들어온 분들한테 자, 필수로 2개 종목을 꼭 사라고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드릴 거예요. 자, 미국 시장을 잠깐 보면 지수가 좀 조용조용합니다. 신고가 났다가 조금 출렁거리고 있죠. 나스닥도 이렇게 보면 월봉인데 이렇게 조정 잘 받고 상방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S&P도 이렇게 살짝 조정 잘 받고 있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거기에서 제가 내용들과 종목 흐름을 다 보고 있는데 자, 먼저 경제지표를 항상 챙기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열심히 봐요. 그 흐름을 제가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전히 미국의 경기는 견조합니다. 지표를 통해서 데이터 디펜던스 보고 있는 상태에 연착륙 과정 잘 가고 있어요. 자, 그제 나왔던 게 ADP 민간 고용지수, 고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14만 3천 개입니다. 이거 일자리가 나오면서 컨센이 또 상위가 됐어요. 전월에 99만 9천 개에서 많이 늘었죠. 자, 그리고 어제 되게 좋았던 지표는 뭐냐면 미국은 서비스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서비스 PMI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54.9로 이게 전월에 51대가 나왔었거든요. 큰 폭 상회하면서 상당히 좋은 지표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업률 볼 수 있는 게 오늘 밤에 또 나와요. 흐름은 제가 볼 때 컨센이 실업률 4.2 정도로 괜찮게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미국의 10월 그 10년물 장기금리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장기금리도 흐름이 지금 반등을 잘 주고 있어요. 미국 경기 괜찮다 보니까 장기금리랑 또 미국 달러 인덱스 올라오면서 경제지표를 좀 잘 받치고 있죠. 자, 어제 그리고 중동 이슈가 살짝 나왔는데 어제 밤에 제가 미국장 보다 보니까 자, 바이든 얘기를 기자랑 회견하다가 한마디를 했어요. 하여튼 근데 중동 이슈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기적인 그냥 그런 흐름이었고 큰 흐름 여전히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기 이슈였어요. 자, 주도주인 AI 반도체 흐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이 나오려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슈들이나 멘트를 다 챙기면서
성장 흐름을 제가 체크하고 있죠. 엔비디아와 같이 볼 수 있는 애플 주가 흐름도 괜찮습니다. 아이폰 16에 대한 흐름도 여전히 괜찮다 나쁘다 말은 많지만 흐름 좋은 상태고, 아까 말씀드렸던 젠순항, 예전에도 젠순항 한마디 하면 거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잖아요. 어제 이제 인세인이란 말이 그 미쳤다는 얘기인데 약간 비정상이라는 뜻도 되지만 그 정도로 이제 블랙일 새로운 플랫폼이죠. 미친 수요를 보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강하게 썼습니다. 자, 모든 고객이 11월부터 정상화되고 이제 오류가 없을 거라 그랬는데, 이 블랙일이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의 흐름입니다. 이 칩을 미친 듯이 인세인하게 원한다는 얘기를 또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3% 올라서 또 120불대 중반까지 와 있죠. 자, 그리고 나스닥 빅테크 중에 애플도 보지만 근래 들어서 스마트 글래스, 그래서 보신 분 계시겠지만 되게 뿔테 안경처럼 AR이라든지 거기에서 증강현실이 막 나오는 이 스마트 글래스를 또 새로 발표를 했어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AR, VR 쪽을 2015년도에 한번 미리 투자했다가 제가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중립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메타가 상당히 강하게 신고가 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도 AI 확장이라든지 제가 말했던 컨텐츠 B2C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PER이 제일 싸요, 메타가. 이 메타도 AI 성장이라든지 나스닥의 흐름을 좋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리고 제가 30대에 그 일론 머스크 보듯이 오픈 AI 비상장입니다. 이 회사의 샘 알트만 CEO를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펀딩을 되게 잘했어요. 펀딩 마감을 했는데 6.6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8조 9조입니다. 그 조 단위로 그냥 펀딩 막막 들어와요. 자, 거기에 들어간 투자처는 누구냐? 마이크로소프트 원래 투자했던 애들이잖아요. 엔비디아 들어왔어요. 자, 일본의 소프트뱅크 들어왔고요. 아부다비 중동자금은 들어왔습니다. 그 다수의 벤처 캐피탈이 다 참여를 했어요. 이러면서 실제로 10억 불, 13조까지는 금융기관 통해서 언제든지 AI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펀딩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 상당히 진짜 큰 흐름들이죠. 이 오픈 AI가 지금은 소프트웨어 가장 큰 거라 저는 보고 있는데, 물론 올해 매출이 36억 불이고 손실이 있습니다. 초기 때는 막 투자를 많이 해야 돼 어쩔 수 없는데, 자, 내년에도 계속 매출은 따따블씩 늘 거라 저는 보고 있고, 그 시장의 전망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펀딩을 큰 빅테크는 다 받으면서 실제로 너네들 펀딩을 주지만 우리 외에 다른 경쟁 회사에는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투자 경쟁회사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의 XAI입니다. 그 다음에 엔스로픽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로 경쟁 회사에는 하지 말고 우리한테만 투자 달라, 이런 식으로도 욕심이 좀 많죠. 야망이 있는 샘 알트만인데 그런 얘기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AI 버블을 제가 슈팅이 나오는 과정이라 말씀드렸잖아요. IPO로 계속 보고 있어요. 실제로 정말 돈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공모를 해서 개인장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IPO를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펀딩도 많이 하고 실제로 비상장인 오픈 AI가 나중에 IPO에서 상장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때 되면 저는 AI 버블의 슈팅이 거의 8, 9분 능선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봐주시죠. 자, 그 다음 B2G 거버넌스, 정부나 국가별로도 AI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탈리아의 최대 규모의, 이것도 한 5, 6조 되죠. 오라클에서도 말레이시아에 이런 큰 규모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흐름 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 테슬라 많이 보시겠지만 저는 조금 경계는 안 좋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차량 인도 대수가 나왔어요. 10월 2일 발표가 됐는데 컨센 대비해서 부합 내지는 살짝 하회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좀 떨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에 대해서 엄청 좋게 보는 분도 계셨는데 조금은 경계하는 게 맞다 보고 주가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10일 날에 로보택시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인데 또 기대를 많이 하게 만들고 언론에서 계속 펌핑을 하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FSD 쪽이 저는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3년 4년 늦게 된다 봅니다. 시장에서 빨리 보는 분은 내년 하반기다, 2026년 된다고 보지만, 예전에 사실 AI데이, 그 다음에 로봇데이 같은 했을 때 항상 생각보다 기대는 많았지만 약간 어떤 기대 못 미치는 그런 일이 많았죠. 이번에도 로보택시는 그렇게 전망하다 보니까 기대를 좀 낮추고 26일 실적 발표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여전히 보는 게 좋습니다. 자꾸 말씀드린 부분이 이 테슬라랑 함께 우리나라 2차전지 있죠. 우리나라 수급 분석해야 되다 보니까 2차전지 수급 때문에 연동이 돼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는 요새 뭐 박빙이니까 오히려 안정적이라 저는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해리스는 민주주의를 강조해요. 트럼프의 민주주의를 많이 비판하는 거고, 트럼프는 사실 돈 가진 이 빅수급들, 자본주의 어떤 총알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자본주의면서 민주주의입니다. 정치와 경제 시스템인데 두 개 살짝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재밌게 봐주시고, 자, 걱정할 수도 있는데, 자, 미국의 항만 노조, 엄청 큰 노조죠. 처음으로 46년 만에 파업을 했어요. 근데 3일 만에 파업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 합의된 부분이 임금을 62% 올렸어요. 6.2%도 아니고 62%는 올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 미국 아시겠지만 이 제조업 같은 데가 되게 낮잖아요. 퍼센트 10%가 안 되는 상태에서 노조가 없어요. 노조가 진짜 적은데 5% 미만인데 유니언이, 그런 부분이 제조업 키우면서 미국도 이제는 노조가 커지는 그런 가운데서 일어난 해프닝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적게 영향을 주니까 좋은 거죠. 하지만 1월 14,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단 파업 종료를 했습니다. 자, 흐름상 미국 비컷 이후에 글로벌 경기들은 여전히 좋은 쪽으로 흐름 보고 있죠. 자, 이제는 비미국 쪽으로 부양책, 유동성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워낙 많이 빠졌던 특히 중동 이슈에 대해서 공부를 제가 좀 더 하고 있어요. 2008년과 2015년에 그 미친 그 주식을 봤기 때문에, 저도 물론 이게 중국에 대해서 아직은 보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급적으로나 시장이 되게 강하게 올라오잖아요. 이런 흐름을 보면서 참 중국을 말씀드릴 거고, 먼저 아까 말했던 중동 이슈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주고받고 계속 싸우고 반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전에 큰 이슈는 못 벌린다고 저는 이스라엘 보기 때문에, 아까 바이든이 이제 잠깐 기자랑 응답하는 도중에 말이 조금 이슈가 생겼던 부분이지만, WTI 올랐다 해서 여전히 단기 등락이다. 유가 상승보다는 안정된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화는 제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그 이시바 신임 총리랑 BOJ 가주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딴 분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시바 신임 총리가 본인 입으로 현재 일본의 금리는 더 올릴 환경이 아니야. 경제나 금융관계를 조금 더 신중하게 보겠어. 이렇게 하면서 엔화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엔화 등락되는 걸 봤을 때 당분간은 140에서 한 150엔 정도를 등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안정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중국을 조금 더 보고 공부를 한다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주말 공부하는 시간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진핑의 비장함도 말씀드렸고, 요번에 홍콩 그 H지수 기준으로 어제부터인가 한번 등락이 이제 가다가 변동성 구간에 접어든다 그랬잖아요. 변동성 구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출렁출렁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떨어지는 게 아니라 10월에도 왔다 갔다 하지만 다시 추가 상승을 갈 수 있는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남은 마지막 꼴찌 우리나라 증시에 도움을 주면서 수급적으로 바뀔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말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흐름들이고요. 자, 대만은 그 휴장했는데, 자, 강보합이고 오늘도 가격 인상, TSMC는 계속 가격 올려요. 캐파 정수를 하면서 가격 단가도 올리면서 실적은 당연히 좋겠죠. 그 뒤에 따라온 종목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들 아시는 그런 것도 괜찮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과 BOE, 영란은행, 영국입니다. 영국의 파운드가 약세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 딴 데 다 금리 내리죠. 유동성, 부양책. 얘들도 10월 달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릴 수 있다. 이 BOE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22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아지는 정시에 도움을 주는 그런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닥스는 독일 지수는 신고가 나 있어요. 자, 전 세계 한번 돌고 우리나라 항상 외세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보는 게 큰 틀을 잡기 좋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사실 제가 계속 약하다 강강약약 측면에서 약하게 보다가 올해 지금 반등 줄 때 보면 월봉도 말씀드렸지만 빨간색 주봉, 그 다음에 일봉, 오늘 월봉이 있잖아요. 일봉이 플러스 나 있어요. 오늘 흐름 자체는 되게 이렇게 마무리 잘 될 것 같습니다. 괜찮고,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 꼴찌 이 코스닥을 보는 이유는 뭐냐, 중국도 지금 정말 언더슈팅 쏠렸던 저평가됐던 애들이 올라오잖아요. 자, 한국도 이제는 빅수급 흐름상 쏠림이 조금 완화된다 봐서 한국도 봐야 되는 거고, 코스피도 물론 괜찮겠지만 정말 더 많이 빠졌던 코스닥을 조금 더 보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쏠림 완화 측면에서 봐주시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꼴찌는 되게 자주 했어요. 근데 지나면 꼴찌 이후에 또 1등을 할 수 있는
확 성장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생각보다 9월달 막 엄청 늘어졌잖아요. 그런 흐름을 고랑 파면서 외국인 수급 바뀌었을 때는 분명히 꼴찌가 올라갈 수 있는 반전 흐름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주말도 그랬고 계속 제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외국인의 변화 가능성을 계속 보고 있어요. 오늘도 물론 삼전은 외국인 좀 팔았습니다. 얘들이 팔다가 계속 숏을 때리다가 그때 이제 10월 8일이죠. 화요일날 프리어닝이 나온 후에 이제는 불확실성 해소다. 얼마나 영업이 까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떨고 나서 그 나오고 나면 변동이 저는 될 거라 봐요. 뭐 그날 당일 될지 하루 이따 될지 모르겠지만 이 변곡점을 10월 8일 다음 주 화요일날 좀 같이 보시죠. 자, 그 외에는 하이닉스든 바이오든 밸류업이든 바닥에서 등락, 물론 바닥 등락이기 때문에 사는 건 아닙니다. 2차전지는 그런 흐름들이 3전 빼고는 다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3전 외국이면 살짝 바뀌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AI 반도체는 지금 반등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대장은 하이닉스다. 하이닉스 오늘 좀 반등 살짝 주고 있죠. 그래서 17만원대에서 또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 저는 보는데 엔비디아, TSMC, AI 가속기 칩라인 다 좋아요. 혼자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죄 없는 하이닉스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제 기대를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이 좀 더 봐주시고, 자, 지금 코스피 누르고 있는 3전이 반등이 될 때는 우리나라 전체로 좋다. 이렇게 밥솥 3중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을 계속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정말 강했죠.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빅바이는 꼭 제가 필수 포트로 계속 말씀드린 종목이니까 신규로 오늘 오시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이 포트는 꼭 넣으셔야 돼요. 종목도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9월 달에도 잘 갔어요. 하지만 살짝 한 주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바이오 안 된다는 분도 계셨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었고 오늘 또 크게 10월 초에 반등을 주면서, 자, 보세요. 다 월봉 다 양봉 됐을 겁니다. 자, 10월 흐름을 오히려 9월 달에 안 나왔지만 10월 달에도 또 슈팅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정치적으로 금투세가 또 살짝 아쉽긴 했습니다. 결정을 내주면 좋은데 뭐 또 이게 지도부에 또 바톤을 넘겼어. 근데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유해나 폐기 쪽으로 폐지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괜찮게 봅니다. 자, 그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참고할 수 있는 대형주 삼성 바이오나 SK 바이오팜도 반등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지난주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반등이 됐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끊었던 반등을 주고 있고, 삼성에서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쌈바를 또 좋게 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원래 예전부터 이거는 장기로 봤을 때 쌈바는 괜찮게 봤는데, 자, 100만원 돌파되고 안착되는 과정이라 봅니다. 지금 막 TP를 높게 부리고 있던데 쌈바 같은 거는 우리가 빅바이오 있기 때문에 참고로 보면서 갈 수 있는 SK 바이오팜 순서가 이렇게 돼요. 앞에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걸 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외 실전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1픽, 이제 다들 아시는 코스닥 1등 종목 알테오젠, 그 다음에 없는 분은 꼭 사놓으시라 말씀드렸던 필수 2픽 중 오늘 크게 반등 줬어요. 자, 이런 것들 말씀해서 파트 2에서 말씀을 잘 드릴 거고, 자, 그 외에 우리가 갖고 있던 바이오 종목, 관심 종목들이 또 다 신고가 나면서 신고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딴 것들 볼 때 MSCI 편입을 또 기대할 수 있는 현대 로템, 방산주 같은 거 한번 볼만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수급이 한정되기 때문에 빠지고 올라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테슬라가 계속 제가 지난주 이번 주부터 주의 경계를 말씀드렸는데 좀 빠졌죠. 저항 물량대 왔고, 예전에도 한번 금양 신저가 나올 때 제가 빼라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정말 수익 많이 났던 종목이에요. 우리는 많이 팔고 다 끝났지만 요번에도 불성실 공시 나오면서 좀 안 좋은 모습. 그래서 3분기 어닝 시즌 들어가면 이 어닝들이 안 좋아요. 양극재들이 안 좋습니다. 지금 QOQ 분기로도 24% 감소고 양극재 자체가 수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흐름 때문에 어닝 걱정을 하시면서 2차 전지는 저는 여전히 안 좋게 말씀드리고, 자, 중국 올라온다 하더라도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테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금투세 얘기 드렸습니다. 어쨌든 유의로 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동학개미 상기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 예탁금이 정말 이번에 8월 달에 그렇게 두드려도 50조, 51조를 버텼다 그랬잖아요. 신기하게. 그런 흐름들이 시장 내에서 빅수급들 흐름을 저는 좀 봅니다. 개인들에 대한 저는 파워를 여전히 믿고 있고, 그럼이 이번에 지수나 외국인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흐름 나올 거라 봅니다. 개인 예탁금이 한 4조 정도 늘었어요. 물론 좀 봐야 될 부분이지만 되게 좋은 효과입니다. 자, 오늘도 금요일날 마무리가 잘 되고 분명히 한국 증시가 꼴찌 이후에 예전에도 한번 확 올라가면 되게 좋았는데
외국인 수급, 자, 금리나 흐름 하는 말씀드렸죠. 금도 수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이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식 부양책 같은 거 좀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자, 하지만 현금 비중 20%대는 계속 권고를 드립니다. 중국과 보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계속 계시는데 감사드리고 파트 2에서 신규 분들한테 필수 편입할 종목까지 말씀드리면서 종목 시황 이어가겠습니다.